남성의학과 혈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하버드 의대의 마크 데이비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의 발기부전은 노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그곳으로 가는 수백만 개의 미세 혈관이 막히고 몸의 중심부 체온이 떨어지는 혈관성 냉증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종로에서 30년 넘게 바로 이 혈관성 냉증을 뜨거운 불로 다스려 남성들의 무너진 정력과 노후 발기력을 다시 세우는 일을 연구해 온 한의사 이수진입니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나이 탓이라고 포기했던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막힌 혈관과 차가운 몸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제 병원에 수많은 남성분들이 찾아옵니다. 밖에서는 점잖은 회장님,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불리는 60, 7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진료실 문을 닫고 저와 단둘이 앉으면 한숨부터 내쉬며 고백하십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부부관계를 떠나서 나 자신이 남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비싼 약, 그 파란 약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약효는 잠깐이고 머리만 아프고 속만 쓰립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겪는 발기부전의 진짜 원인은 하버드 의대 박사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제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발기라는 것은 집에 보일러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이 수도관을 타고 방바닥을 데워야 방이 따뜻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지금 수도관, 즉 혈관이 녹과 찌꺼기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물을 데우는 보일러, 즉 아랫배 단전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수도관은 막혔고 보일러는 꺼졌는데 어떻게 방이 따뜻해지기를, 어떻게 발기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은 이 주장을 근거로 그 막힌 수도관을 뚫고 꺼진 보일러를 다시 켜는 돈 한 푼 안 되는 기적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약에 의존해서 억지로 가짜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안에 진짜 불씨를 되살려 80대라도 20대 같은 단단함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생강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생강에 이것 한 스푼을 같이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10배, 20배로 폭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을 차갑게 식어버린 아랫배를 움켜쥐고 비싼 약값으로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진짜 정력을 되찾는 법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더 놀라운 건강 비밀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제 한의원을 찾아왔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조금 바꾸겠습니다만 그분이 겪었던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다시 찾은 기쁨은 모두 제가 직접 지켜본 사실입니다. 이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75이셨죠.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명예롭게 정년 퇴임을 하신 누구보다 인자하고 존경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몇 달 전 아드님의 부축을 받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꼿꼿했던 허리는 구부정했고 총기 넘치던 눈빛은 완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아드님은 아버지를 의자에 앉혀드린 후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셨습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좋아하시던 서예도 다 그만두셨습니다. 매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작 이 사장님은 창밖만 바라보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드님을 잠시 밖에 나가 계시게 한 후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그분의 손목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전, 즉 아랫배에 가만히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5이라는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그분의 아랫배는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랫배가 이렇게 차가우시니 밤에 잠이 올 리가 있습니까? 소변도 시원찮으시죠? 그제야 이 사장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평생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사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쯤부터 발기부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다가와도 몸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 파란 약 말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억지로라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답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다. 이건 가짜다. 약 기운에 억지로 세운 그것은 단단하기는커녕 어딘가 푸석푸석하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답니다. 게다가 약을 먹은 다음 날이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이 쓰려서 밥도 못 먹었답니다. 그러다 3년 전부터는 그 약마저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한 알 먹어도 2알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자로서 완전히 끝났구나. 그날 이후로 그는 아내와의 잠자리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자는 모습만 봐도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비참했답니다. 그리고 가장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원장님, 남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곳이 딱딱하게 서 있어야 아,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남자구나 하고 느끼는 법입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제 아침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축 처진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살아있는 송장이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의 눈에는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에게 존경받던 스승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사장님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분들이 나이 탓이라며 쓸모없어졌다는 좌절감에 빠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나이 탓도 아닙니다. 저는 그의 차트를 내려놓고 그 얼음장 같던 아랫배를 다시 한번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지금 몸이 늙은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아랫배 보일러가 꺼진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꺼진 보일러에 다시 불을 지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장님은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 한의사도 결국 다른 의사들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다가 비싼 보약이나 한 제 지어주겠지 하는 깊은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긴 수년간 비싼 약에도 실패하며 절망만 맛본 그에게 보일러에 불을 지핀다는 제 말은 너무나 막연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 몸에 보일러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송장처럼 죽는 수밖에 없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깊은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하는 보일러는 바로 사장님의 아랫배, 즉 단전입니다. 그리고 그 보일러가 꺼진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장님은 추운 겨울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방을 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궁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고 재로 꽉 막혀 있습니다. 불씨가 살아날 틈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장님의 얼음장 같은 아랫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신장의 양기가 쇠했다고 말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근본 불씨, 즉 보일러의 파일럿 불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찬 음식을 자꾸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불씨가 점점 사그라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불을 겨우 지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방바닥으로 뜨거운 물이 지나가야 할 수도관이 녹과 찌꺼기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장님의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그 깨끗했던 혈관 안에 어혈이라고 부르는 피찌꺼기와 기름때가 덕지덕지 달라붙은 겁니다. 특히 여러분의 그곳으로 가는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느다란 미세혈관입니다. 그러니 그 가느다란 수도관이 가장 먼저 막혀버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보일러 아랫배는 꺼졌죠. 수도관 혈관은 막혔죠. 그런데 사장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비싼 약을 드셨습니다. 그 파란 약 말입니다. 그 약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막힌 수도관에 억지로 어마어마한 수압을 가해서 물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은 방바닥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까? 이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는 언젠가 수도관이 터져버릴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약을 먹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까지 압력을 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속이 쓰렸다고요. 위장으로 가는 혈관도 무리가 갔다는 뜻입니다. 사장님은 지난 10년간 불을 지필 생각은 안 하고 꽉 막힌 수도관에 억지로 물만 밀어넣다가 집 전체를 반값들이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비싼 약을 또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꽉 막힌 수도관을 청소해야 합니다. 둘째, 꺼져버린 보일러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사장님의 몸은, 사장님의 아랫배는 스스로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이 사장님의 눈빛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 수도관은 어떻게 청소하고 보일러 불은 어떻게 다시 지핍니까? 지금부터 제가 그 기적의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이 세상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고 사장님의 남은 인생을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막힌 수도관 혈관과 꺼진 보일러 아랫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당연히 수도관부터 청소해야 합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세게 틀어도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뜨거운 물이 방바닥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 몸의 혈관, 그 끈적한 기름때와 피찌꺼기 어혈로 꽉 막힌 수도관을 무엇으로 청소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열쇠, 기적의 청소부를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항상 있는 생강입니다. 너무 뻔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생강이 좋습니다 했더니 집에 가서 생강을 한 움큼 꺼내서 날 것으로 씹어 드셨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날 밤 속이 불덩이가 되고 위장이 뒤집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화를 내셨습니다. 원장, 당신 말 듣고 내가 죽을 뻔했어. 제가 그분께 호통을 쳤습니다. 사장님,
제가 언제 날로 씹어 드시라고 했습니까? 사장님은 지금 꽉 막힌 하수구를 뚫는다고 그 강력한 세제를 병째로 들이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강은 불입니다. 아주 강력한 불입니다.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몸을 태워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 생강이라는 불을 아주 안전하고 가장 강력하게 오로지 여러분의 혈관과 정력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저는 경주에 있는 한 사찰에서 평생을 약초와 음식으로 병을 다스려 온 무명 스님이라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도 얼굴에 검버섯 하나 없고 소년처럼 눈이 맑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노후의 정력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께서 마당에 널어 말리고 있던 생강 조각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 만병의 근원은 냉기요, 즉 차가운 기운이요. 그리고 그 냉기를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저 생강이요. 그 스님의 말씀은 현대의학으로도 정확하게 증명됩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 그것을 진저롤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저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여러분의 피 속에 들어가 끈적하게 뭉쳐있는 피찌꺼기 혈전을 녹여버립니다. 하수구 속의 머리카락 뭉치를 풀어 헤치는 겁니다. 둘째,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름때 콜레스테롤을 강력한 세제처럼 닦아냅니다. 즉, 생강은 여러분의 수도관을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세제인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유명 대학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관 건강이 훨씬 좋았고 특히 미세혈관의 순환이 놀랍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곳이 바로 그 미세혈관의 덩어리입니다. 즉, 생강은 발기력의 근본인 수도관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력한 세제를 어떻게 안전하게 먹어야 할까요? 절대로 날로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장이 타들어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달여서 드시는 겁니다. 생강을 껍질째 깨끗이 씻으십시오. 생강 껍질에 더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얇게 저며서 물에 넣고 뭉근하게 끓이는 겁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서 최소 30분 이상 달이십시오. 이렇게 열을 가하면 생강의 독한 매운맛은 날아가고 진저롤 성분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인 물을 차처럼 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관을 청소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도관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관으로 흘러가는 물 자체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다면, 보일러가 꺼져 있다면 방바닥이 따뜻해지겠습니까? 생강은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불을 지피는 화부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깨끗해진 수도관에 드디어 뜨거운 물을 밀어넣는 꺼져버린 보일러에 불을 붙이는 생강의 환상의 짝꿍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청소만 하다가 정작 방을 데우지는 못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꽉 막힌 수도관 혈관을 생강이라는 강력한 세제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물을 데우는 보일러, 즉 아랫배 단전과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수도관에 차가운 물이 흘러가서는 절대로 방이 따뜻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발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꺼져버린 보일러에 불을 붙이고 그 수도관에 용암처럼 뜨거운 피를 쏟아붓게 만들 생강의 기적의 짝꿍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찾아낸 가장 강력한 조합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피입니다. 너무 뻔해서 또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평생 생강과 계피를 향신료나 수정과 정도로만 알고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 이 두 가지는 약입니다.
그것도 정력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불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강은 수도관 청소부라고 말씀드렸죠. 꽉 막힌 혈관을 뚫어줍니다. 그럼 계피는 무엇일까요? 계피는 바로 그 보일러의 불씨 그 자체입니다. 생강의 불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으로 혈관 속을 청소하는 불입니다. 하지만 계피의 불은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으로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 즉 아랫배 보일러 단전을 직접적으로 데우는 불입니다. 이 사장님의 그 얼음장 같던 아랫배를 아궁이처럼 뜨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계피입니다. 그런데 계피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계피는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피는 그 뜨거워진 피를 우리 몸의 가장 먼 곳, 즉 말초 혈관까지 강력하게 밀어넣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먼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손끝, 발끝,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곳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첫째, 생강이 여러분의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음경혈관까지 그 찌꺼기를 싹 청소하고 길을 넓혀 놓습니다. 둘째, 계피가 여러분의 아랫배 보일러에 불을 지펴 피 자체를 뜨겁게 데웁니다. 셋째, 계피가 그 뜨거워진 피를 생강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 혈관을 타고 여러분의 그곳으로 쏴하고 강력하게 밀어넣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0년간 차갑고 쪼그라들어 있던 그 스펀지 같은 피주머니의 면체가 마침내 뜨겁고 깨끗한 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에 의존한 가짜 발기가 아닌 내 몸의 불씨로 되찾은 진짜 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75세 이 사장님이 10년 만에 아침 발기를 되찾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황금 생강계피차, 그 황금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것은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귀한 것이니 잘 받아 적으십시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생강입니다. 여러분의 엄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 크기만큼이면 됩니다. 약 20g 정도입니다. 둘째, 계피입니다. 계피는 가루보다는 나무 껍질 그대로 된 것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 2개 길이의 막대기 하나면 됩니다. 셋째, 물입니다. 물은 약 주전자 하나, 약 2리터 정도입니다. 자, 만드는 법은 더 간단합니다. 첫째, 생강을 껍질째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절대로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이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 핵심입니다. 그것을 얇게 저며서 준비합니다. 둘째, 물 주전자에 얇게 저민 생강과 깨끗이 씻은 계피 막대기를 넣습니다. 셋째, 이것을 강한 불에 올려 팔팔 끓입니다. 넷째,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반드시 약한 불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로 최소한 1시간을 뭉근하게 달여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생강과 계피의 뜨거운 성분은 그렇게 약한 불에서 오래 달여야만 독성은 날아가고 약효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1시간을 달이면 2리터의 물이 절반, 즉 1리터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것을 물병에 담아두고 하루 동안 물처럼 드시는 겁니다.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으냐고요?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여러분의 꺼진 보일러가 밤새 차갑게 식어 있을 그 아침에 이 뜨거운 불씨를 한 잔 들이켜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 더 드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딱 3주만 드셔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것을 먼저 느낄 것이고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며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은 10년간 잊고 살았던 그 기적 같은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 차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황금 생강계피차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 차의 효과를
100배로 끌어올리는 추가적인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마시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으니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한 황금 생강계피차의 비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막힌 수도관을 뚫고 생강, 꺼진 보일러에 불을 지피는 계피 완벽한 조합입니다. 아마 당장 오늘부터 시장에 가서 생강과 계피를 사다가 끓여 드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체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의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는 불입니다. 여러분, 불은 잘 쓰면 방을 따뜻하게 하고 밥을 짓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잘못 쓰면 온 집안을 태워버리는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시면 정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건강까지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철칙, 몸에 불이 많은 사람은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불타는 박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생강계피차가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날로 한 솥을 끓여서 물처럼 마셨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분은 일주일 만에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고 혈압이 200까지 치솟아서 뒷목을 잡고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맥을 짚어보니 맥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호통을 쳤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지금 활활 타는 장작불에다가 기름을 한 바가지 들이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려는 발기부전은 아랫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생긴 차가운 병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차가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열이 많은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릴 테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얼굴이 항상 붉고 머리에 열이 펄펄 납니다. 둘째, 물을 마셔도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혓바늘이 돋습니다. 셋째,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냅니다. 넷째, 소변이 노랗고 대변이 토끼똥처럼 딱딱하게 굳어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몸 안의 보일러가 과열되어 불이 나기 직전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강과 계피라는 불을 또 넣으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눈이 멀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계피차가 아니라 오히려 몸에 불을 꺼주는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열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절대로 이 차를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철칙, 위장이 약한 사람은 빈속에 마시지 마십시오. 생강과 계피는 아주 강력한 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장 점막은 아주 연약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속이 늘 쓰리고 위염을 달고 사시는 소심한 김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이 차를 진하게 한 잔 마셨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날 아침 위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결국 위경련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세제를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맨살에 들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타들어갑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속 쓰림이 잦은 분들은 절대로 빈속에 이 차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첫째, 반드시 식사 후 30분에 드십시오. 음식이 위장에 보호막을 쳐준 뒤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불을 약으로 만드는 안전장치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추입니다. 아까 그 황금 레시피에 대추 5알만 칼집을 내서 같이 넣고 끓이십시오. 이 대추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대추의 단맛이 생강과 계피의 그 독하고 매운 기운을 중화시켜줍니다. 마치 너무 뜨거운 불에 찬물을 살짝 부어 온도를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추는 불은 살려두되
그 불이 여러분의 위장을 태우지 못하도록 아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속이 조금이라도 약하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대추 5알을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제가 하루 2잔 마시라고 했더니 빨리 효과 보려고 하루에 주전자 하나를 다 비우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약은 과하면 독입니다. 하루에 딱 2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황금생강계피차라는 여러분 몸속의 수도관을 청소하고 보일러를 켜는 내부의 불씨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은 사람과 위장이 약한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대추라는 안전장치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75살 이 사장님이 한 달 뒤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차를 끓여 먹고 속도 편하고 아침에 소변도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아랫배는 만져보면 얼음장 같습니다. 불씨가 아직 살아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꺼져 있던 아궁이는 그렇게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안에서 차라는 불씨를 넣어주었다면 이제는 밖에서 불을 지펴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의 효과를 100배로 끌어올릴 첫 번째 기적의 보조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아랫배 단전을 물리적으로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껏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기분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 특히 남성 정력에 있어서 아랫배를 데우는 것은 치료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여러분의 그곳으로 가는 모든 혈관이 마치 추운 날씨에 수도관이 얼어붙듯 수축해버립니다. 꽉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생강계피차를 마신들 그 뜨거운 피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둘째,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그 안에 있던 어혈, 즉 피찌꺼기들이 마치 돼지기름처럼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딱딱하게 만들고 정력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제가 이 사장님께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매일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딱 30분만 뜨거운 찜질팩을 아랫배에 올려놓고 주무십시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이 뜨거운 기운이 여러분의 피부를 뚫고 그 얼음장 같던 단전과 전립선 부위까지 깊숙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꽉 쪼그라들어 있던 혈관들이 마치 봄눈 녹듯이 스르르 하고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얗게 굳어있던 그 피찌꺼기들이 열을 받아 물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상상이 가십니까?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황금생강계피차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강이 녹아내린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계피가 활짝 열린 그 혈관 속으로 뜨거운 피를 콸콸콸 쏟아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팎으로 동시에 공격한다는 한의학의 내외겸치 치료법입니다. 찜질팩이 없으시다고요? 제가 돈 한 푼 안 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굵은 천일염, 즉 굵은 소금 한 컵을 프라이팬에 넣고 타지 않게 볶으십시오. 그 뜨겁게 볶아진 소금을 두꺼운 수건이나 면 주머니에 싸서 아랫배에 올려놓으십시오. 이 소금 찜질은 단순한 찜질팩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소금의 뜨거운 기운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 그 냉기의 뿌리를 뽑아냅니다. 생강계피차가 연료라면 이 아랫배 찜질은 그 연료에 불을 붙이는 성냥불입니다. 반드시 오늘 밤부터 함께 하십시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연료도 넣었고 성냥불도 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뜨거운 피가 그곳까지 가는 밸브가 잠겨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마지막 밸브를 여는 기적의 혈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황금생강계피차로 수도관을 청소하고 보일러를 켰습니다. 그리고 아랫배 찜질로 그 보일러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뜨거운 피가 아랫배에서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피가 정작 우리가 원하는 그곳, 즉 음경 해면체라는 피주머니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일러실에서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 방바닥으로 들어가는 밸브가 잠겨 있다면 방은 여전히 차가울 겁니다. 지금부터 그 마지막 밸브를 여는 기적의 혈자리 두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 한 푼 안 들고 그 어떤 약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뜨거운 피를 그곳으로 보내는 스위치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정력 스위치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바로 관원혈입니다. 이름부터가 으뜸원 문관자를 씁니다. 원기의 으뜸가는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단전의 핵심이자 우리 몸의 보일러실 그 자체입니다. 위치가 어디냐고요? 여러분의 배꼽에서 손가락 4마디, 즉 3촌 정도 똑바로 아래로 내려간 지점입니다. 그곳을 한번 꾹 눌러보십시오. 다른 곳과는 다르게 속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서 뭔가 시큰한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보일러실이 지금 꽉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 밸브를 어떻게 여느냐? 아까 아랫배 찜질을 해서 이 부위를 따뜻하게 만드셨죠? 그 찜질이 끝난 직후가 황금 시간입니다.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신 후 두 손을 겹쳐서 바로 그 관원 혈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지그시 하지만 깊숙이 눌러줍니다. 셋, 넷, 다섯.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손을 뗍니다. 이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딱 5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배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보일러실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일어나라, 불을 지펴라. 이제 그 뜨거운 피를 내보낼 시간이다.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아랫배에 얼음장이 녹아내리고 전립선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보일러실의 밸브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뜨거운 물이 방바닥, 즉 그곳까지 가는 중간 밸브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 바로 삼음교 혈입니다. 이름이 어렵습니까? 뜻은 더 중요합니다. 세 개의 음이 만나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서 간 비장, 신장 이 세 가지는 정력과 피를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 세 개의 수도관이 딱 한 지점에서 만나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삼음교입니다. 이 교차로가 꽉 막혀버리면 아무리 보일러가 뜨거워도 뜨거운 피가 다리 아래로, 즉 아랫도리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위치는 어디냐고요? 여러분의 발 안쪽 복숭아뼈, 그 가장 뾰족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의 손가락 4마디만큼 똑바로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정강이뼈 바로 뒤쪽 움푹 들어간 곳이 만져질 겁니다.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아프다 싶을 정도로 꽉 한번 눌러보십시오.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중간 밸브가 지금 꽉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피가 그곳을 못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75살 이 사장님도 처음 이 자리를 눌러드렸을 때 원장, 사람 잡겠소라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아픈 것이 사장님이 10년간 발기가 안 된 이유입니다. 자, 이 밸브를 여는 방법입니다. 매일 밤 텔레비전을 보실 때 혹은 주무시기 전에 이 삼음교 양쪽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100번씩 돌려주십시오. 처음에는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날 겁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이 사장님이 일주일 뒤에 오셔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거기를 눌렀는데 평생 얼음장 같던 내 발이, 발가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음교라는 중간 밸브가 열리니 비로소 뜨거운 피가 다리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곳까지 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황금 생강계피차로 연료를 넣고 아랫배 찜질로 보일러를 점화하고 관원혈로 보일러실 밸브를 열고 삼음교 혈로 중간 밸브를 여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백만 원짜리 약 없이 내 몸의 힘으로 진짜 정력을 되찾는 완벽한 순서도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보일러 수리법은 비단 75세 이 사장님 한 분에게만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나이 탓이라며 모든 것을 포기했던 수많은 남성분들의 무너진 밤을, 그리고 절망스러운 아침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68세의 한 은퇴한 공무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며느님이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님이 요즘 이상하십니다. 매일 술만 드시고 화만 내십니다. 예전에는 손주들도 잘 봐주시고 인자하신 분이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집에 가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그 아버님을 겨우 모셔와서 맥을 짚어보고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역시나 아랫배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신장의 양기가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제가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그 한마디에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아오신 그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원장, 내가 남자구실을 못한 지가 5년이 넘었어. 아내 볼 면목도 없고 자식들 볼 면목도 없어. 내가 쓸모없는 놈이요. 그분은 발기부전이 오면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자신감까지 모두 잃어버리셨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도 똑같이 처방했습니다. 황금 생강계피차에 대추를 넣어서 드시게 하고 매일 밤소금 찜질과 혈자리 마사지를 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그 며느님이 환한 얼굴로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다시 예전의 아버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며느님의 말씀이 아버님이 그 차를 드시고 찜질을 시작하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때부터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2달째 되던 날 아버님이 거실에서 7살짜리 손주 녀석을 번쩍 들어 비행기를 태워주고 계시더랍니다. 그 며느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남편 몰래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우셨답니다. 아버님의 아랫배 보일러가 다시 켜지니까 단순히 발기력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욕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한의학에서 신장의 양기, 즉 아랫배의 불씨는 단순히 정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명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불씨가 꺼지면 정력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도 안 되고 뼈도 약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잘 되니 밥맛이 돕니다. 뼈가 튼튼해지니 무릎에 힘이 생깁니다. 온몸에 뜨거운 피가 도니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뭐라도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 20년, 30년을 살아있는 송장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력을 되찾는 비결을 배우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비싼 약보다 이내 몸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다고 목 놓아 외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남성의 가장 은밀한 고민, 발기부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탓이라며 무너졌던 75이 사장님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그 진짜 원인이 꺼진 보일러 아랫배 냉기와 막힌 수도관 혈관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막힌 수도관을 뚫는 생강과 꺼진 보일러에 불을 지피는 계피의 완벽한 조화, 황금 생강 계피차의 비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열이 많은 사람과 위장이 약한 사람을 위한 절대 주의사항과 그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대추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효과를 100배로 끌어올릴 아랫배 찜질과 밸브를 여는 관원, 삼음교 혈자리까지. 이제 모든 비밀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품격과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예전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아랫배를 만지며 나는 이제 끝났어라는 패배감과 함께 절망스러운 아침을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생강 한 줌과 계피 한 묶음을 사오시겠습니까? 오늘 밤 주전자에 그 두 가지 약재와 대추 5알을 넣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적의 차를 끓이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한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후배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환자분은 이틀 만에 포기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비법을 알려리면 딱 이틀을 끓여 드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에이, 다 소용없네 하고 그만둬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보일러는 지난 20년, 30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꺼져온 겁니다. 여러분의 그 수도관은 지난 20년, 30년간 먹어온 기름진 음식으로 아주 두껍게 막혀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이틀 만에 그 수십 년간 쌓인 녹과 재가 사라지기를 바라십니까? 비싼 약은 억지로 수압을 높여 그날 하루만 물이 나오게 하는 가짜불입니다. 하지만 이 생강 계피차는 여러분 몸의 근본, 그 아궁이에 불을 붙이는 진짜 불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면 처음에는 연기만 나고 불씨가 금방 꺼질 듯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불씨를 불어넣어주면 어느 순간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불이 붙으면 그 불은 웬만해선 꺼지지 않고 여러분의 온돌방, 즉 몸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다른 것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3주만, 아니 딱 2주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황금 생강 계피차를 하루 2잔씩 꾸준히 드셔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아랫배 찜질과 혈자리 마사지를 딱 10분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정력과 남성성은 비싼 약 봉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부엌, 그 생강과 계피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보일러 켭니다. 당장 생강 사러 갑니다. 저도 이 사장님처럼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남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뜨거운 아침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당신의 모든 아랫배가 따뜻하고 모든 아침이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